이리하여 이제 액성까지 나왔어요. 액성 한 번만 써볼게요. 액성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수소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을 때가 무엇이다? 중성이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농도라는 말 때문에 중요한 거야. 농도야. 근데 말로만 할게. 이건 통합과에서 배웠으니까 중화반응에서 중화점이라고 들어봤죠? 중화점일 때가 언제야? 중성일 때거든. 이때 어떻게 됐을 때가 중성이냐면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아니라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았을 때야. 농도가 같았을 때가 아니라 개수가 같았을 때. 몰수야.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알겠지만 몰농도가 들어와야 돼. 있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해?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적 관계야. 이게 앞부분 1단원과 여기랑 물인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던져놓는 거예요. 그때 양적 관계를 하려고. 결국엔 목표 지향점은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다라는 말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농도로 따졌을 때 얘가 더 많아. 그러면 무엇이 되어진다? 산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 농도보다 얘 농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염기성.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액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은 바로 이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들의 어떤 수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했구나 알았어. 그럼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확인해야지. 확인법. 그걸 우리는 보통 검출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얘를 지시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지시약. 알겠지만 한 번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써놓고 스킵하고 넘길게. 지시약이라는 것은 액성에 따라 색이 변화가 발생하는 약품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부른다? 우리는 액성에 따라 색 변화가 일어나는 약품을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딱 4개만 외우면 되고 뭐 만능 지시약, 뭐 양배추 지시약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문제 풀 때 나오거든. 그거는 아주 고맙게도 문제상에서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마다 색이 어떻다고 써져 있어요. 써져 있으니까 안 외우셔도 되고 대신 이 4개는 알고 있지 알려주지 않아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산성일 때 그 다음에 중성일 때,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BTB 용액은 노, 푹 이건 죄송하지만 그냥 내가 뭐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 근데 이 리트머스 같은 경우 가끔씩 뭐 붉은 리트머스, 푸른 리트머스 이런 말도 나오거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만 알면 되냐면 어떤 리트머스인데 뭔지 몰라. 근데 산성이야. 그럼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얘는 푸른색 리트머스 썼단 소리야. 신경 쓰지 마. 외우죠. 이것만 외워. 얘는 신경 버리시고요. 얘는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리트머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 2가지가 또 이제 얘는 중등 과정이에요. 중등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고등 과정 와서 나오는 지시약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틸 오렌지. 가끔씩 어떤 책에서는 MO 용액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메틸 오렌지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간단해요. 만약 문제상에서 메틸 오렌지 용액이라는 말이 실험에서 문제상에서 나왔으면 얘가 산성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야. 리트머스를 쓰면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BTB면 산성, 중성, 염기성이니 어느 거니? 라고 묻는 라고 한다면 메틸 오렌지는 산성인지 아닌지만 궁금합니다. 왜? 액성에 따라서 색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만 붉은색을 나타내요. 얘네 색은요 뭔지 모르셔도 돼요. 얘 색은 똑같아.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가 산성인지 아닌지 궁금할 땐 메틸 오렌지 써보는 거야. 즉 메틸 오렌지라는 말이 문제상에 나왔어. 아 얘가 산성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군. 색 뭐 붉은색이야 이런 거야. 아, 그 변화가 있다 없다 하면 없대 그럼 산성이 아닌 거고 이때 그럼 산성인 거예요. 간편합니다. 그냥 조건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래서 얘는 PP 용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산성이거나 중성인지일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쓰지 않습니다. 얘는 염기성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때 쓰는 지시약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게 문제상에 나왔어. 염기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산성인데 중성인데 100%. 그럼 색 변화가 없었대. 페놀프탈 넣었더니 색 변화가 없었대 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조건반사처럼 페놀프탈 문제 읽으면 페놀프탈 염기성으로 출발하시면 돼요. 하다 메틸 오렌지 나와서 산성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성, 중성, 염기성을 다 이렇게 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싶은 문제가 낼 때는 얘네들을 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구별만 해준다면 MO 용액은 산성에서 붉은색, PP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 요 정도만 기억하신다면 크게 지장 없이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살짝 터치하는 부분들이야. 여기까지가 산화환원 가기 전까지거든. 그래서 이제 끝났어. 근데 다음 시간에 산화환원을 들어갈 거거든. 산화환원을. 근데 그때 산화환원을 다음 시간에 가기 전에 살짝 앞에 부분에 배경 지식인 베이직을 한번 슬쩍 터치하고 가도록 할게요. 근데 산화 반응은 알겠지만 산소를 얻을 때, 여기 환원은 산소를 잃을 때, 전자를 잃을 때, 전자를 얻을 때 이런 말을 쓰거든. 이건 통합과학에 있었으니까 다음 주 설명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부탁할 게 뭐가 있냐면 2단원에 나오는 2단원, 내가 오늘 끝날 때 요거 문제도 주겠지만 2단원 문제도 줄 거예요. 풀다가 모르겠으면 개념을 아무데서 찾든지 아니면 찾기 귀찮으면 나한테 사진 찍어서 개념 설명해 주세요 해줄 테니까 알고는 가져야 돼요. 2단원에 있는 개념들을 좀 물고 들어가 주셔야 이해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여기서 지금 미리 얘기할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이 이온화에 대한 생각을 항상 생각해 주세요. 일단 풀 때 풀어야지 하지 말고 일단 이온화, 양이온, 음이온으로 만들어 놔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온화는 산화환원 앤드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양쪽에 더 큰 건 뭐냐면 중화 반응할 때 킬로그램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올라갈 때 진짜 쉽지가 않아. 그때 첫 스타트 지점이 뭐냐면 이온화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지금 이온화가 중요해 라는 것만 알고 가주세요. 하다 보면 이온화가 진짜 중요한데 뭐가 문제면 이게 습관이 안 들리면 막 이온화를 안 해놓고 막 풀기 시작을 해. 나중에는 결국엔 다시 이온화를 시켜야 돼. 그럼 시간이 배로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이온화를 하는 연습을 충분히 기초부터 연습시켜 놓으면 고난도 갈수록 이온화를 시키는 게 익숙해져. 그럼 이제 조금 부드럽고 나랑 대화하기가 편해질 거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2단원 개념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키워드 알칼리 금속, 알칼리 지우개 여기서 금속 하고 비금속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부탁이야. 내가 프린트 줄 거야. 꼭 풀어보셔야 돼. 일주일 뒤에 다시 나랑 만나겠지만 꼭 풀어놓고 그 1학기 기말 때 했던 거를 감을 되새김질해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되게 많이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다음 시간에 이 단원하고 산화 환원하고 같이 이해하고 회상하는 게 같이 맞물리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부탁드려요. 시키는 대로만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거. 간단해.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 전자를 잃어요. 들어요. 듣기만 하면 잃어서 어떻게 돼?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려고 하는 걸 금속이다라고 하고 전자를 얻어서 얻음으로 인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려고 해. 말이 길죠?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해. 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누군가는 하나를 버려서 얘와 같아지고 누군가는 두 개를 버려서 얘와 같아지려고 해. 그럼 1가의 양면이 2가의 양면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 하나를 잃거나 그래서 얘가 1족, 2족들이 이러고 얘가 17족, 16족, 17족들이 이러는 것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추고 싶어. 그때 나오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맞물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러니 여기서 전자를 얻으면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 2단원에서 공부할 때 배우다 만 거야. 금속은 전자이고 비금속 전자 얻어서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 인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라고 끝났단 말이지. 그럼 반응을 뭐라고 하냐고. 그때 반응 산화라고 하고 그때 환원이라고 해. 근데 왜 그때는 안 배웠어요? 잘랐으니까.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원래 한 세트인데 일부러 교과 과정을 쫙 쪼개서 넌 여기까지만. 근데 4단원에 가면 이거의 여기인 거야. 그러면 산화 환원을 하려면 금속 비금속이 설명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지. 언더스탠딩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봐라. 이제 3단원을 들어갈게.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배웠니? 3단원에서 배웠는데. 그치, 이온 결합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금속끼리 결합하면 그래. 비금속끼리 결합하면 그래. 이거 지금 3단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거 할 때 무엇이 나오냐면 이런 걸 본 적 있을걸?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반드시 어때야 한다? 그래, 반드시 같아야만 한다는 거. 자, 예를 들게요. 아는 거 복습하는 거야. 왜냐면 솔직히 말할게. 내가 편하려고 다음 시간에. 니네가 고생을 해야 내가 편해지고 니네가 고생하면 다음 시간에 좀 편해지니까. 어떤 거? 나트륨이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알겠지만 얘는 1족 원소잖아. 때려 죽어도 어떻게 할 거야? 전자 하나만 버리겠지. 얘는 16족 원소야. 전자 어떻게 할 거야? 반드시 두 개를 얻어야만 돼. 짝이 안 맞지. 얘는 하나만 버리는데 얘는 두 개가 필요한데? 아, 그럼 선생님 너 하나만 얻으라고 하고 하나 잃고 하나 얻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얻는다라고 한다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없잖아. 만족하려면 이런 애가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래. 그래서 화학 결합을 어떻게 해? Na2O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알루미늄이 있어요. 여긴 산소가 있어요. 알루미늄은 알겠지만 13족이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3개의 전자를 버려야만 하거든. 얘는 산소를 알겠지만 비활성 기체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개를 얻어야만 되거든. 그럼 잃어버린 개수와 얻은 개수가 같으려면 이런 애가 몇 명? 2명이, 이런 애가 몇 명? 3명이 있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되니까 A2O3 산화 알루미늄. 얘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보크사이트라고 말해요. 안 들어봤을 텐데 간간히 문제상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개념에서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한 2등급 수준까지는 배운 대로 다 나와. 근데 고1 상위권 문제라든지 고2서부터는 배운 데서 나오지 않아요. 배운 거 플러스 알파로 뭐가 막 들어와. 그래서 2학년 때서부터는 배운 거 못지않게 문제에서 많이 적용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 이걸 연습을 잘 해놓은 애들은 잘한 애들은 그래 개념 갖고는 다 안 되는데 개념을 베이직으로 깔아놓고는 그 문제상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추가가 돼라는 걸 알고 깨달은 애들은 고3 돼서 그러니까 고2들은 고3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고2 내신 문제가 고3 문제에서 출제가 되거든. 근데 이걸 연습을 잘 해놓은 친구들은 고3 갔을 때 변화율이 적어서 그만큼 적응 능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고2 때와 고3 때가 다르다고 느껴요. 그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게 여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그럼 잃은 거랑 얻은 게 같아야 되네. 이 말을 여기서는 4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산화하는 말이 동시성. 이게 통합과학에도 언급을 했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근데 이제 끝나가니까 아까 내가 요거 할 때 추가가 되는 단어 써줬던 거 기억하는데 그치? 난 이런 애들이 좋아. 잘했어요. 여기서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을 때 하는 거, 잃을 때 반응하니까 잃은 산소수와 얻은 산소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전자를 수소를 따지면 잃고 얻고 전자를 따지면 잃고 얻음이지. 그럼 내가 산화 반응하는지 환원 반응하는지를 보려면 산소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아니면 수소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아니면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따지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이렇게 아무리 봐도 산소, 수소, 전자 가지고는 산화환원 반응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화학식이 있어. 이해됐죠? 근데 고1 때까지는 산소, 수소, 전자 가지고 산화환원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고2 때 여기 오면 산소, 수소, 전자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어요. 생긴 게 아니야. 원래 다 있었어. 이런데 1학년 때까지는 여기만 배운 거고 지금은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산소, 수, 전자 갖고 해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뚝 잘라줄게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해서 산화환원을 하게끔. 이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바로 산화수예요. 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어. 이 말의 뜻은 산소라고 하는 유형의 물질, 수소라는 유형의 물질, 전자는 유형의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일하고 하기로 하자. 저 개념이 들어가. 여기서 산화환원에서는 왜냐면 이걸 해줘야 산화환원이 쉬워지고 산화환원이 쉬워야 이걸 빨리 끝내서 열출입을 끝낼 수 있거든. 열출입 다음 시간까지 끝내버려야 그 다음 주에 양적 관계를 이제 마음 편히 양적 관계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산화환원 열출입을 끝내버리고는 수능 우리 보충할 때 양적 관계, 산과 염기 양적 관계를 일단 표면적인 개념은 다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2주 동안은 수능 전 단계 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수능 특강 문제들로 그래야 커리큘럼이 맞거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플랜을 짜놓고 갔으니까 이 산화수 살짝 던져줄게. 어떤 거냐면 이거 필요 없지? 이거 외우거나 그냥 영상 보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까먹었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외워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너희들은 믿어 알아서 열심히 할 거라는 거 그만한 애들이라서 자 어떤 거냐면 산화수를 슬쩍 던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산화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뭔 소리냐면 먼저 산화반응 이라는 것은 그러면 산화반응한 거예요. 산화수라는 애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그 산화수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늘어났네? 아, 산화반응이야 라고 하고요. 여기서 환원반응이라고 있어요. 얘는 산화수가 감소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산화수가 증가했더래. 그러면 산화반응. 산화수가 줄어들었대. 그러면 환원반응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산화수가 뭔지 아직 설명 안 했다잉. 자, 이건 진짜가 아니라 이들이 가상으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야. 약속이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되게 간단해. 음이온일 때 산화수는 마이너스야. 보면 알아. 보면 다 아는 거야. 자, 보자. 그럼 얘 산화수 얼마일까? 얘는 산화수가 얼마고? 산화수는? 얘 산화수는? 해볼게요. 여기서도 Cl-가 있고 Se-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인 거야. 됐나요? 조금 복잡하게, 아주 눈곱만큼 조금만 복잡하게 갈게요. 잘 봐. 아, 하나 더 있구나. 쏘리. 깜빡할 뻔했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속이라고 했어. 얘 이렇게 쓰던 얘는 그냥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던 얘는 마이너스 2야. 얘를 먼저 깔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물로 출발하니까 물이 액성으로 가잖아. 이온하니까 먼저 이걸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단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누구냐면 H2O2 과산화수소라고 하거든. 이때는 이 수소는 플러스 1인데 얘 산소는 뭐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된대. 아, 몰라도 돼. 설명할 거니까. 그냥 근데 좋은 점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이렇거든. 근데 가끔씩 얘가 아닐 때가 있어. 그때는 법적으로 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문에 무조건 나와. 이렇다고 그대로 쫓아가면 돼. 근데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이걸로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아주 눈곱만큼 꽈볼게요. H2SO4야. 그러면 전체로 보자. 시간 되네. 요것만 조금만 더 할게. 전체로 보면 뭐니? 셋 중에 누구야?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없잖아. 그치, 전체로 보면 중성이야. 그럼 전체로 봤을 때 얘 산화수는 얼마인 거예요? 그렇지, 0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밑으로 가볼게. 얘는 산화수가 얼마라고 했지? 그치, 플러스 1이라고 했지. 그럼 애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근데 걔 몇 개 갖고 있어요? 4개 갖고 있지요.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8이지. 얘는 얼마니? 플러스 2인 거지. 근데 전체 산화수는 얼마라고? 그러면 이 황의
산화수는 얼마여야 할까요? 그렇지, 느껴져? 그래야 다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됐나요? 한 번만 다시 할게. 요거만 하고 진짜 끝낼게. 미안해. 이게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려도 돼. 그냥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다시 할 때 어디서 저번주에 들어본 것 같은 느낌만 갖고 있고 내가 다시 설명하면 조금 빨라지니까. HCO3 마이너스가 있어. 가보자. 얘 산화수 얼마? 됐어요? 근데 얘 산화수 얼마? 음죠? 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그치, 6인 거 인정? 마이너스 2에서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는 얼마라고? 1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의 산화수는 얼마야? 플러스 4여야 전체를 다 성립할 수 있겠지. 인정했습니까? 됐어? 근데 HCO3 마이너스 본 적 있지? 탄산이잖아. 그러면 자, 하늘이 계속 해볼게. CO2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 전체 산화수 얼마야? 그치, 인정했지? 중성이니까 쫓아가. 생각 많이 집어넣지만 쫓아가면 돼. 자, 해보자. 얘 산화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4지? 자, 얘 얼마예요? 어디가 노래한 거야? 얘 산화수 얼마? 플러스 4여야 되겠지. 인정? 잘 봐. 근데 똑같네. 인정?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해보자. 아, 있어. 실제 존재해.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 됐어요. 산소 마이너스 4. 그리고 탄소 얼마여야 돼? 플러스 2지. 무슨 말인지 알지? 선생님. 탄소는 플러스 4인데 왜 뭐예요 이거? 화학 결합의 차이 때문에. 얘는 이온 결합이지. 플러스고 이 마이너스잖아. 여기서 봐라. 여기서는 공유 결합이지. 이거 공유 결합이야. 근데 공유 결합을 하는 와중에 전자를 추가로 얘가 얻은 거야. 여기서 산화수는 이것만 봐. 산화수는 정해진 값이야, 가변적인 값이야. 그렇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건 약속이니까 지켜줘야 돼.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자만 가지고 전자나 산소나 수소 갖고 산화환원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었다고 했었지. 이게 이것 때문인 거야. 이렇게 변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정상적으로 가면 이게 전자를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얘에서 배의 결합을 한다든지 결합의 구조가 바뀐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새로운 개념이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산화환원의 숫자, 내가 정한 숫자가 고정값이 아니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증명해냈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변수인 애도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화수가 필요했던 거야. 이해됐니? 근데 지금까지는 그 변수까지는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수소나 산소만 갖고 전자만 갖고 얘기도 되는 건데 변수가 되는 것도 설명하려니 이 질량, 이 산화수 값이 들어가야 설명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끝났어. 미안해. 자꾸 끝났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산화수 왜 배워? 여기에 답이 있다? 대놓고 안 보여서 산화수 왜 배우냐면 산화환원 때문에 산화수 배우는 거 아니야? 인정하지? 산화환원은 이거잖아. 그렇지? 동질성이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니? 화학식이 만들어지지. 내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더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화학식에서 양적 관계라는 개수비가 몰수비, 부피비, 분자수비가 나와야 되잖니. 얘를 통해서
개수비를 할 수 있지. 왜? 늘어난 산화수만큼 줄어든 산화수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산화와는 동시성이지 얘가 산화수가 6만큼 증가했어. 근데 얘가 3만큼 감소했어. 말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기 2 해줘야지. 그럼 1대2로 반응한 거지. 누가 산화수가 증가했으면 무조건 산화수가 줄어야 되지 않니? 누군가는? 그럼 늘어난 만큼 얘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개수가 나오죠. 개수라는 말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면 돼? 양적 관계거든. 그럼 결국에는 뭐가 나와? 개수비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개수비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갖고 터치할 수 있어? 몰수비, 부피비, 분자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산화수를 안 하고 요걸로 해도 돼. 그래도 결국엔 여기서 잘 봐라. 잘 봐. 내가 말 안 했지만 결국엔 지금 봐봐. 이게 말이 되려면 앞에 요 숫자가 나와서 개수가 나온 거 아니야? 개수비 나왔잖아. 결국엔 궁극적 양적 관계야. 산화와 농도. 문제의 탑 포인트는 결국엔 개수비 맞추기야. 그래야 양적 관계가 들어갑니다. 통합과학까지는 양적 관계를 묻지 않았어요. 산화, 환원의 개념적인 부분만 갖다라면 이제 화원은 개념적인 부분이 안 되는 애를 산화수를 넣어서 그것까지 추가를 해서 궁극적으로 양적 관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한 거지. 이해가 돼? 지금 까먹어도 돼요. 잊어도 돼.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대신 요 정도는 느낌 오죠? 요 정도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그 개수 맞추기를 해드릴 거예요. 문제 풀면 알아. 결국엔 다 개수 맞추기가 키워드지 나머지 건 개념도 문제도 아니니까.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 준비하시고 문제 왜 안 꺼지니?